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체역학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31번 나갈 차례죠. 그래서 31번은 호주에서 무게를 재봤더니 20뉴턴이라는 거죠. 호주에서 어떤 무게를 쟀는데 20뉴턴인데 여기에서의 호주에서의 중력가 속도가 9.82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라는 거죠. 근데 이 무게를 한국에 와서 무게를 재보니까 19.8 뉴턴이라는 거죠. 무게가 가벼워졌죠. 이건 왜 가벼워진 거예요? 바로 중력 가속도 때문에 가벼워진 거죠. 자, 그러면 20뉴턴이 9.82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일 때 19.8 뉴턴일 경우에는 중력 가속도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비례식으로 예를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건 20x는 19.8 곱하기 9.8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x는 20분의 19.8에다가 곱하기 9.8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에서의 중력가 속도는 9.72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되는 거죠. 즉 중력가 속도가 빠르면 무게가 많이 나가고요. 중력가 속도가 작으면 무게도 적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 9.72, 1번이 바로 답이 되죠. 다음 32번 넘어가죠. 자, 32번은 비압축성 유체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은 거였는데, 자, 비압축성 유체라는 것은 어떤 압력을 가해도 부피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 비압축성 유체죠. 대부분 액체예요. 액체는 아무리 그 압력을 가해도 부피가 줄어들지 않죠. 부피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이건 탄성이 전혀 없는 거죠. 우리 고무풍선 같은 경우는 압력을 가하면 줄어들죠. 그 대신 탄성이 있죠. 그래서 이 비압축성 유체는 최적 탄성 계수가 제로인 유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그래서 요 압축성 유체하고 요 비압축성 유체의 그 구분은요. 압축성 유체는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밀도, 이놈이 변하지 않는 거죠. 즉 부피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압력에 의해서. 그러나 비압축성 유체, 이놈은 기체 같은 경우는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줄어들죠. 이런 거 우리가 비압축성 유체라고 하죠.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자, 압축성 유체는 압축이 된다는 거예요. 압력을 가하면. 그러니까 기체가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줄어들죠. 반대로 비압축성 유체는 압력을 가해도 부피가 줄어들지 않는 거. 예를 들면 액체죠, 대부분. 다음 33번 가죠. 자, 33번은 직경이 20cm의 그 소화용 호수에 물이 질량유량이 80kg/s죠. 이때 평균 유속을 물어본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 유량, 중량유량, 질량유량, 그 다음에 요 중량유량, 그 다음에 요 용량유량, 요 세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질량유량 우리가 m바로 표기하는데 요거는 단면적 유속의 밀도, 중량유량 우리가 g바로 표기하죠. 요건 단면적 유속에다가 비중량, 용량유량 우리 q로 표기하죠. 유속에다가 단면적. 그래서 질량유량을 주고 뭘 물어본 거예요? 유속을 물어본 거죠. 자, 유속은 뭐예요? 질량유량을 A, 로로 나눠준 거죠. 주어진 값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자, 20cm니까 이거 미터로 하면 0.2m죠. 이 식에다 대입하면 되죠. U는. 자, 질량유량이 얼마예요? 80 kg/s죠. 자, 단면적은
원형 배관이니까 4분의 파이에다가 관경 0.2m죠. 요거의 제곱 곱하기, 자, 물이죠. 물의 밀도는 얼마예요? 1000이죠. 1000 kg per 미터의 3승이죠. 그래서 여기서 유속을 여러분이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2.55가 나와요.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2번이 바로 그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 34번 가죠. 자, 이 34번은 깊이가 1m까지 물을 넣은 물탱크 밑에 오리피스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떤 그 물통이 있는데 이 밑에 오리피스, 다시 말해서 노즐, 유출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깊이가 몇 미터예요? 1m 있는 거죠, 지금 물이. 자, 처음 유속에 여기가 지금 1m/s라고 했을 때 1m/s라고 하지 말고요. 여기가 지금 유속이 1일 때 U1이 1인데 이거를 U1을 갖다가 2로 하려면 2배로 하려면 이 높이는 몇 미터로 더 높여야 되느냐, 이걸 압력으로 나타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유속이라는 건 뭐예요? 토리첼리 정리에 의해서 루트 2gH가 되는 거죠. 자, 물의 깊이가 1일 때, 물의 요 높이가 1m일 때 유속은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죠. 루트 2 곱하기 중력가속도 9.8 곱하기 h가 지금 1m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속을 계산하면 4.427이에요. 미터 퍼 세크죠. 자, 그러면 1m일 때 요 4.427이 미터 퍼 세크인데 이거를 2배로 하려면, 2배의 유속으로 물을 유출시키려면 이 압력을 얼마로 해야 되냐, 요걸 물어본 거죠. 자, 그럼 요걸 우리 지금 2배의 유속이므로 우리가 그 U2는 루트 2GH인데 요 놈을 2배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2배의 U1이 되는 거죠.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하면 돼요. 2 곱하기 4.4272m/s죠. 자, 루트 2 곱하기 중력가속도 9.8. 이때 h를 여러분이 계산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h를 구하려면 양쪽에다 제곱을 해줘야 되죠. 요것도 제곱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요게 2 곱하기 4.4272 요거의 제곱. 이건 제곱이니까 루트가 벗겨지는 거죠. 2 곱하기 9.8 곱하기 h가 되는 거죠. 결국 h는 2 곱하기 9.8분의 2 곱하기 4.4272의 요거의 제곱이죠. 그래서 h가 지금 몇 미터 나온 거예요, 여기? 4m가 나온 거죠. 즉, 이 물통에 여기서 유출되는 유속, U가 4.427의 2배죠. 요게 되려면 이 높이가 몇 미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4m가 돼야 된다는 거죠. 1m가 되면 4.4272가 나오는 거죠.
요게 나오는 거죠. 1m일 경우. 그래서 4m일 경우에는 1m일 때 그 유속의 2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지금 1m가 있는데 얼마를 더 가하면 되는가 했죠? 자, 요게 1m. 요놈이 있는 거죠. 그럼 몇 미터를 더 높여야 되는 거예요? 3m를 더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3m를 지금 뭘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압력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킬로파스칼로. 그럼 여러분이 압력은 수두에다가 비중량을 곱한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수두라는 것은 이 압력을 비중량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결국 P는 수두에다가 비중량을 곱한 거죠.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시면 돼요. P는 수두 3m죠. 저기 지금 유체가 물이죠. 그래서 물의 그 비중량이 9.8 kN/m의 제곱이죠. 미터의 3승이죠. 자, 그럼 여기 미터 없어지고 미터의 3승이 제곱이 되죠. kN/m의 제곱. 이게 뭐예요? 바로 킬로파스칼이죠. 그래서 요거 9.8에다 3을 곱하면 얼마가 돼요? 29.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여기 바로 3번이 바로 답이죠. 아니면 여러분이 교재 마냥 요 3m를 킬로파스칼로 단위를 환산해 주려면 일기압이 10.332죠. 요놈이 101.325 킬로파스칼이에요. 그래서 여기 미터 서로 약분이 되니까 킬로파스칼로 단위를 여러분이 환산한 거죠. 그래서 29.42가 나오죠. 그래서 34번 같은 문제는 몇 미터가 더 높아야 되느냐, 그걸 미터로 환산을 해서 그놈을 압력 단위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킬로파스칼로. 그럼 35번 가죠. 자, 35번은 요 액주계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즉 반대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액주계가 요 배관 위쪽에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배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쪽은 마이너스 압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거는 지금 A의 압력이 요 B의 압력보다 80kPa이 작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PA가 PB보다 작은데 얼마 작으냐? 80kPa이 작다. 반대로 얘기하면 B의 압력이 80kPa이 크다는 거죠. 그만큼. 이때 요 B의 요 길이를, 높이를 갖다가 몇 센치인가 요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건 해설을 잘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수은하고 수은이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그럼 요거를 수평으로 잘랐을 때 요 PD 지점이라고 하고 이쪽을 PC 지점이라고 했을 때 이건 여기는 서로 압력이 서로 같은 거죠. 다시 말해서 PC하고 PD의 압력은 서로 같은 거예요. 그럼 왜 여기를 같은 압력으로 우리가 정했느냐면 여기 높이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 A, B, C까지.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수평으로 자른 거죠. 자, 그러면 요 PC 지점의 압력은 요 지점의 압력은 어떻게 돼요? 요 A 지점의 압력하고 요게 지금 마노메터가 지금 뒤집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여기에요. 비중량에다가 뭐를 곱하는 거죠? 아, 여기 있죠, 여기. 여기가 A 지점이니까
여기부터 요 B 지점까지가 물이죠. 즉, 물 비중량에다가 B의 높이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기름이죠. 그래서 기름의 비중량에다가 곱하기, 기름의 비중이죠. 비중이 아니라 높이죠. 높이가 지금 A라는 거죠. 요게 바로 요 C 지점의 압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D 지점, PD 지점, 여기의 압력은 여기 B 지점의 압력, PB죠. 마이너스 이 안에 수은이 있죠. 수은의 비중량에다가 높이 곱하면 되는 거죠. 높이는 A, B, C를 더하면 바로 높이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압력이라는 것은 비중량에다가 이 높이 곱한 거잖아요. 이 공식만 여러분이 이용하면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비중량에다가 이 높이를 곱한 거죠. 여기 곱하기가 아니고 마이너스죠,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지금 PC는 PA 마이너스 감마 W 곱하기 B 마이너스 기름의 비중량에다가 높이 A를 곱한 거죠. 그래서 D 지점의 압력은 B 지점의 압력 마이너스 수은의 비중량에다가 A, B, C를 더한 거죠. 자, 그러면 PC하고 PD가 서로 같으니까 PC 여기다 나열한 거죠. 요놈이 PC예요. 요놈이 PD죠. 요놈 서로 같은 거죠. 그러면 지금 B가 PA보다 압력이 크니까 요놈을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고 이쪽에 있는 요놈을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PB 마이너스 PA 요게 지금 80kPa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B의 압력이 A보다 80kPa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감마 W 물의 비중량은 9.8kNm/m의 3승이죠. 그 다음에 기름의 비중량은 물 비중량에다가 기름의 비중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물 비중량 9.8kNm/m의 3승에다 비중 기름 비중 0.9예요. 그래서 0.9를 곱하면 기름의 비중량이 8.82kNm/m의 3승이죠. 자, 수은의 비중량은 주어져 있어요. 133100 Nm/m의 3승이죠. 그래서 이걸 킬로뉴턴으로 하면 1000으로 나눠주면 133.1 kNm/m의 3승이죠. 자, 그 다음에 A는 요 A의 높이가 10cm예요. 미터로 하면 0.1m. 그 다음에 C는 25cm니까 미터로 하면 0.25m죠. 그래서 식에다 대입을 하면 여러분 요 B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B-PA를 하면은 이쪽 PA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켰죠. 그다음에 이쪽을 이놈을 이항을 시키면 요 마이너스 감마 HG니까 플러스 감마 HG가 되는 거죠. 여기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다음에 마이너스 감마 W B 마이너스 감마 기름 곱하기 A죠. 여기까지 여러분이 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주어진 값만 여기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시면 돼요. 자, B 지점하고 A 지점의 압력 차이는 80kPa. 그 다음에 수은의 비중량이 133.1 곱하기 A가 0.1m, B는 우리가 구하려는 거고 C는 0.25m죠. 마이너스 감마 W 물의 비중량 9.8이죠. 곱하기 B 마이너스 기름 비중량 8.82, 그 다음에 A의 높이 0.1m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풀면은 123.3B는 34.297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이 B를 계산하면 0.278이 미터가 나와요. 그럼 물어본 건 센치로 물어봤으니까 1미터는 100cm에서 100배 해주면은 27.82cm가 되죠. 그래서 답은 바로 2번이 되는데요. 이 문제는 여러분이 2분, 1, 2분 이내에 풀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 번 풀어봤던 사람이나 빨리 풀지 상당히 여러분이 요거는 제한된 시간 내에 풀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런 건 시간이 남을 때 풀어야 돼요. 일단 하나 찍어 놓고 맨 나중에 풀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풀고 못 풀면은 찍기라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죠. 다음 36번 가죠. 자, 이 36번은 공기의 기체상수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뭐 교재대로 해도 되고 여기 나온 일반 기체상수 값이 나와 있죠. 8.3145 단위를 보면은요 킬로줄 퍼 킬로몰 도 K죠. 이걸 지금 뭘로 고치라는 거예요? 킬로줄 킬로그램 K로 고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공기에 1km몰이 몇 킬로냐 요걸 갖다 대입하라는 거죠. 그럼 요 킬로몰 서로 없어지고 킬로그램 K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공기의 킬로몰이 몇 킬로냐? 자, 공기 보면은 산소 1몰이 32g이죠. 요 놈이 20% 0.2가 되는 거죠. 플러스 질소가 28이죠. 요 놈이 80%니까 0.8이죠. 그래서 요걸 여러분이 계산하면은 28.8이 나오죠. 이게 공기의 분자량이에요. 분자량. 공기 분자량. 교재에 보면 여기 1몰이라고 했는데 1몰은요 28.8 g이에요. 1km몰은 28.8 kg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재에 여기 오타가 났는데요. 요게 몰이 아니고 킬로몰이에요. 그래서 1km몰은 28.8kg이죠. 즉 분자량에다가 거기에다가 g을 붙여주면 몰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 kg을 붙여주면 킬로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의 1km몰은 28.8kg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0.289 나오죠. 즉 8.3145를 28.8로 나눠주면 0.289. 위에는 킬로줄 그대로 나와 있죠. 요 킬로몰은 서로 없어지고 밑에는 킬로그램하고 K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지금 모든 기체 상수는 표준 상태예요. 0도씨 일기압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죠. 여기서 기체 상수 R은 몰에다가 절대 온도분의 PV 이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한 거예요, 여기. 자, 일기압이 101.3 kPa이죠. 지금 일기압 기준이니까. 여기에다가 모든 기체 1kg 몰은 부피가 22.4L죠. 그 다음에 지금 공기의 몰수,
이놈을 질량으로 나타내면 28.8kg죠. 그 다음에 0도 기준이니까 절대 온도는 273에다 0을 더한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계산하면 0.289 킬로뉴턴 미터 퍼 킬로그램 K니까 요 킬로뉴턴 미터가 뭐예요? 킬로줄이죠. 즉 킬로줄이라는 것은 킬로뉴턴 미터하고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1줄은 뉴턴 미터죠.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 요 공식을 여러분이 이용을 해도 되고요. 주어진 값을 여러분이 변환시켜도 돼요. 다음은 37번 넘어가죠. 자, 37번은 물이 소방 노즐을 통해서 대기로 방출될 때 유속이 24 미터 퍼 세크라는 거죠. 자, 이만한 유속이 나오려면은 노즐 입구에서의 그 압력 P는 몇 킬로파스칼이 나와야 되느냐? 이걸 계산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속도 수두를 계산해서요, 그거를 압력 단위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속도 수두라는 것은 이 지분의 유속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이 속도 수두라는 것은 이 압력을 비중량으로 나눠주면 수두가 나오죠. 자, 압력을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 즉 킬로 파스칼을 비중량 킬로 뉴턴 퍼 미터의 3승으로 나눠주면 수두 미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속도 수두를 계산해서 여기다 대입을 해서 P값을 계산하면 되죠. 여러분이 물의 비중량은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속도 수도 H는 어떻게 되겠어요? 2 곱하기 중력가속도 9.8분의 유속 24m per sec의 제곱이죠. 자, 요거는 비중량분의 압력하고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P를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거예요. P는 그대로 놔두죠. 자, 물의 비중량이 얼마예요? 킬로 뉴턴으로 하면 9.8 킬로 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면 2 곱하기 9.8 곱하기 P는 24의 제곱 곱하기 9.8이 되죠. 그래서 P는 2 곱하기 9.8분의 24의 제곱 곱하기 9.8이죠. 그래서 9.8은 서로 약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288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 파스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킬로 파스칼로 계산이 된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체 역학은 이 공식을 다양하게 여러분이 활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즉 P는 비중량에다 높이, 반대로 하면 수두는 이 압력을 비중량으로 나눠준 거죠. 또 이 수두는 이 지분의 유속의 제곱이죠. 이게 서로 같으니까 결국 이 지분의 유속의 제곱은 감마분의 P가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다 유속 알죠? 중력가속도 알죠? 물의 비중량 알죠? 그러면 P값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38번 가죠. 자, 38번은 무한한 두 평판 사이에
유체가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평판에 여기에 평판이 있는 거죠. 아래에도 이런 평판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A 유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판은 정지 상태라는 거죠. 그럼 이 유체를, 평판을 이쪽으로 밀기 위한 필요한 그 힘이 얼마라는 거예요? 이게 타우 1이라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 평판이 있고 여기 또 다른 평판이 있는 거죠. 이 가운데 B라는 유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평판은 정지 상태가 되는 거고 이 평판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요 힘이 타우 2라는 거죠. 그럼 결국 여기서 지금 물어본 거는 위에 평판이 있고요. 밑에 평판이 있으면 유체가 지금 하나는 A 유체, 하나는 B 유체가 있는데 이게 정지된 상태에서 요걸 같은 속도로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힘. 이거 상당히 어렵네요. 요거는 여러분이 암기하는 게 낫겠어요. 타우 1 플러스 타우 2분의 2배에다가 타우 1, 타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그냥 답을 암기하는 게 편하지 이거 다 여러분 일일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3번으로 문제 답을 암기하세요. 나오면 똑같이 나오고요.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9번 가죠. 자, 이 39번은 레이놀드 수하고 요 유량의 관계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레이놀드 수라는 것은 요놈은 그 관경에다가 유속에다가 밀도로 곱한 거를 점도로 나눠준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동점도라는 것은 점도를 밀도로 나눠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동점도로 나타내면은요, 관경 유속을 동점도로 나눠준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유속이라는 것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분의 Q죠. 요놈을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은 이게 파이 D 뉴분의 4Q가 되는 거예요. 이 공식은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층류로 흐를 수 있는 최대 유량이니까 이 층류로서의 레이놀드 수는 얼마? 2100이 최대죠. 그래서 이놈을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이 Q 값을 여러분이 계산하라는 거죠. 즉 레이놀드 수라는 것은 파이 D 뉴 분의 4Q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1분의 레이놀드 수 서로 곱하면 Q는 어떻게 돼요? 4분의 교재대로 레이놀드 수 파이 D 뉴가 되는 거죠. 이게 최대 유량인데 레이놀드 수 최대 층류로 흐를 수 있는 최대 레이놀드 수 2100을 갖다 대입을 하고 주어진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자, 레이놀드 수는 2100이죠. 파이는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고, 자, 관경은 지금 30mm니까 0.03m죠. 그 다음에 동점도 나와 있죠.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1.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의 제곱 퍼 세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동점성 계수가 이게 동점도예요. (1.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의 미터의 제곱 퍼 세크죠.
이걸 4로 나눠주면 이게 최대 유량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5.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맞는 답이죠. 그래서 36번은 요 레이놀드 수하고 유량의 관계를 암기하고 있어야 풀고, 그다음에 충류일 경우에 레이놀드 수의 최대값은 2100이라는 거. 다음 40번 가죠. 자, 다음과 같은 유동 형태를 갖는 파이프 입구의 영역의 유동에서 부차적 손실 계수가 가장 큰 거. 즉, 마찰 손실 제일 큰 거 찾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날카로운 모서리. 여기는 약간 여기가 약간 둥근 모서리죠. 그 다음에 여기 잘 다듬어진 모서리. 여기는 이만큼 돌출된 거죠. 그럼 마찰 손실 가장 큰 건 요 돌출이 가장 크겠네요. 그래서 그 부차적 손실 계수 큰 거는 돌출 계수가 가장 큰 거죠. 두 번째는 어디겠어요? 요 날카로운 모서리가 두 번째로 크고, 그 다음에 약간 둥근 모서리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잘 다듬어졌으면 이게 제일 마찰 손실이 적겠죠. 그래서 40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이 그림하고 답을 암기하셔도 나오면 똑같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